때를 만난 사람은 하늘조차 그 길을 비켜줍니다. 오랜 세월 무시당하던 이들도 짧은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죠.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운이 좋아졌거나 하늘이 특별히 편해해서가 아닙니다. 때시가 알맞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은 성공이 오직 노력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이들은 노력은 그저 최소한의 조건일 뿐임을 압니다. 재능, 의지, 인내 외에도 인생에는 극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회, 즉 때입니다. 때를 만나면 한 걸음에 10년을 앞서가지만, 때를 놓치면 10년을 달려도 한 걸음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차가운 진실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저 말 많은 잔소리로 치부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인내하면 약하다고 얕잡아 보고, 침묵하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재능이 있어도 마치 진흙 속에 묻힌 칼과 같아서 아무리 날카로워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가뭄 속에 묻힌 씨앗처럼 땅 밑에서 홀로 뿌리를 내릴 뿐,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평범한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되죠. 조용히 해왔던 일이 갑자기 주목받고, 무시당하던 재능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늘 뒷전이던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시대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고개를 들며 저 사람 운이 좋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운이라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년 동안 준비되어 왔음을 알지 못합니다. 귀국자께서는 때에 따라 열고 닫으며 나아가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안목입니다. 미숙한 이는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가를 묻지만, 성숙한 이는 지금이 내가 세상 밖으로 나설 때인가를 묻습니다. 성급한 이는 그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모략을 아는 이는 때를 잘못 맞춰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임을 압니다. 억지로 두드린다고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때가 되어야 비로소 열리는 법이죠. 많은 이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엉뚱한 시기에 꺼내놓아 실패합니다. 남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말하고, 질투 어린 시선이 가득할 때 재능을 드러내며, 사람의 마음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 믿음을 주고,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계획을 떠벌립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툼에 빠져 대가도 모른 채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죠. 자신이 앞서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남이 미리 깔아놓은 바둑판 위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를 만난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걸음이 판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때를 아는 자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보거든 잎사귀만 보지 말고, 수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노고를 보십시오. 갑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을 보거든 그가 주목받은 그날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가 잠들지 못한 수많은 밤, 무시당해도 변명하지 않았던 시간, 비밀리에 품어온 계획, 남몰래 흘린 상처,
무력감에 젖지 않으려 스스로 삼켰던 치욕의 순간들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꽃이 피는 순간만 볼 뿐, 그 나무가 견뎌온 혹독한 겨울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능력이 생기면 온 세상이 알아주길 원하고, 일을 하나 해내면 칭찬받고 싶어 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사방에 떠벌리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남들이 자신의 실력을 모를 거라 여기고, 다투지 않으면 기회를 뺏길 거라 생각하며, 증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무시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서두를수록 그르치는 법입니다. 일찍 드러난 계획은 방해받기 쉽고, 너무 일찍 내비친 재능은 질투를 부르며, 너무 성급한 야망은 남들에게 경계심만 심어줍니다. 잘못된 시기에 털어놓은 고통은 상대에게 약점이 될 뿐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귀곡자께서는 입은 화와 복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힘을 갖추지 못한 자일수록 입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없을 때의 말은 그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구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변명할수록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당신을 더 약하게 볼 것이고,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을 얕보는 이들에게 더 많은 구실을 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속 깊지 못한 이들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빛을 아직 볼 자격이 없는 이들 앞에 모두 꺼내놓지 않습니다. 가끔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아직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을 쓸 줄 모르는 자에게 날카로운 칼은 그저 위험할 뿐입니다. 단 것만 찾는 이에게 진실된 말은 고통일 뿐이지요.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깊이 있는 사람은 종종 외톨이로 보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침묵이 반드시 부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때를 만나지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세상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왔을 때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빚어내는 것입니다. 기회는 빈 껍데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미 당신 안에 쌓여 있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내면에 실력이 있다면 기회는 당신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성급함이 있다면 기회는 당신의 미숙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고, 탐욕이 있다면 스스로 파멸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오만함이 있다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때가 오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땐 겸손하다가 돈 좀 생기자 태도가 바뀌는 사람. 아무도 모를 땐 배우려 애쓰다가 주목받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땐 의리를 지키다가 권력을 잡자 도움을 준 이들을 잇는 사람. 칭찬에 목말라 몇 마디 감언이설에 모든 신의를 내어주는 사람. 이런 이들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만나고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강한 바람은 돛이 튼튼한 배를 빨리 가게 하지만 썩은 배는 바람이 불수록 강물 한복판에서 부서질 뿐입니다.
그래서 귀국자께서는 형세세를 깊이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귀국자의 기무치멀에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묻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습니다. 힘은 충분한가? 믿어줄 사람은 있는가? 증거는 확보했는가? 물러설 길은 있는가? 내 뒤에 누가 서 있는지 파악했는가? 내가 지금 나섰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불리해질지, 누가 몰래 나를 가로막을지 아는가? 성급한 이는 기회만 보지만 경험 많은 이는 그 기회를 둘러싼 거대한 형세를 봅니다. 능력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만드는 법을 모른 채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일해도 아무도 모르고 책임은 지되 공을 돌리는 법을 모르며 남들에게 공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겪어도 혼자 사귈 뿐 증거를 모으거나 말할 타이밍을 찾거나 올바른 대상에게 알릴 줄 모릅니다. 성실하면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 믿지만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형세가 갖춰져야 비로소 정당함이 힘을 얻는 법입니다. 진실도 듣는 이가 깨어 있어야 전할 수 있고 재능도 적재적소에 놓여야 빛을 발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실함으로 모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은 하되 그 성과가 온전히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흔적을 남깁니다. 참되 남들이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하고 침묵하되 남이 공을 가로채거나 잘못을 덮어씌우는 것. 누군가 이간질하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힘이 없을 땐 반격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한마디를 위해 준비합니다. 침묵이 곧 패배는 아닙니다. 때로는 마지막 한마디를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귀국자께서는 상대의 말을 동동으로 나의 침묵을 정증으로 보셨습니다. 자극받았을 때 미숙한 이는 자존심을 지키려 즉시 반격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자는 상대가 왜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지 살핍니다. 누군가는 논리가 아닌 당신을 분노라는 늪에 빠뜨리기 위해 도발하니까요. 상대가 당신을 헐뜯는 것은 그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려는 것은 당신이 화를 내어 스스로 이미지를 망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짠 분노의 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이는 남이 고른 전장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말할수록 격이 떨어지고 변명할수록 입지가 좁아지며 다툴수록 상대의 목적만 달성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이는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어리석은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할 수는 있어도 모욕에 휘둘리지는 않으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도 경솔하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공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혼란 속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지키며 관찰합니다. 상대가 더 말하게 하고 더 행동하게 하여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하죠. 귀국자의 비겸술, 페이캠술은 깊은 층위가 있어 억지로 다그치면 상대는 방어하지만 조금 풀어주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모든 것을 즉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연기를 계속하게 두면
결국 상대 스스로 자신의 배역을 잊고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고요한 이는 아주 작은 틈에서 진실을 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익을 이야기할 때 변하는 눈빛, 당신이 쓸모없어질 때 차가워지는 태도, 무언가 필요할 때만 보이는 비정상적인 친밀함, 당신이 약해진 순간 건네는 달콤한 칭찬, 성급한 이는 지나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이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와 명예, 두려움과 야망이 오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귀국자께서는 상대의 욕망을 따라가면 그들의 지향점과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알려거든 그들의 입에 발린 도덕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눈앞에 이익이 놓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명예욕이 있는 자는 무시당할 때, 무력이 있는 자는 돈이 생길 때, 자존심이 센 자는 지적받을 때, 이기적인 자는 몫을 나눌 때 비로소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 이용 가치를 잃었을 때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굳이 가면을 쓰고 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테지요. 그러나 당신의 때가 시작되면 비로소 새로운 가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를 얻은 자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시험입니다. 당신이 낮고 힘들 때는 차가운 냉대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 더 위험한 것은 지나친 호의입니다. 예전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던 이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무시하던 자들이 갑자기 친한 척하며 예전 일을 들먹입니다. 당신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당신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말하겠지요. 당신을 외면했던 자들이 이제는 당신 옆에 서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질게 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순진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익 앞에서는 늘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당신이 잘 나갈 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웃으며 다가오는 모두가 진실한 것도 아니지요. 지혜로운 자는 성급히 사람을 내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깨어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긋는 것이 결코 인연을 저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오직 이익을 위해 다가온 자들만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신의 경계선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당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소진, 소친에 관한 일화는 세상 사람들이 때라는 글자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할 교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소진은 출세하기 전 유세를 하러 다녔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옷도 다 헤어진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천하를 누빌 큰 뜻을 품었으나 손에 쥔 결과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허황된 소리나 늘어놓는 빈털터리일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냉담했고 형수는 밥상조차 차려주려 하지 않았으며 아내조차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사람들의 차가움은 단순히 겉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박정함을 탓하며 자신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로 증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 없는 증명이란 참으로 값싼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큰 뜻을 말할수록 세상은 그것을 그저 헛된 꿈이라 여길 뿐이니까요. 아직 일어서지 못한 자가 남들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탓할수록 자신의 무력함만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소진은 그 치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와 공부하고 책략을 연구하며 유세수를 닦고 각국의 정세를 살피며 제후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깊이 꿰뚫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모습은 과거에 무시당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합종책은 그의 이름을 널리 떨치게 했고 가족들에게조차 냉대받던 한 사람은 결국 각국 군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화려하게 빛나던 날만을 기억하지만 진정한 교훈은 그가 빛나지 않았던 시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의해 밑바닥까지 짓눌렸으면서도 그 경멸에 휩쓸려 소란스러운 자가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바꾸는 법이 말뿐인 약속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때를 기다리고 기세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 애원할 필요가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함을 말이죠. 말로 대답할 필요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결과에도 때가 필요한 법입니다. 재능이 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한 자는 깊은 연못 속에 숨어있는 용과 같습니다. 구름이 모이기 전에 성급히 날아오르려 하면 뜨거운 햇볕 아래 사냥꾼의 화살에 노출될 뿐입니다. 깊이 있는 자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자신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을 경계할 뿐입니다. 손빈과 방연의 일화는 실패보다 더 차가운 또 다른 서늘함을 남깁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질투에 관해서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전국시대의 손빈과 방연은 함께 병법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주가 있었고 전략을 이해했으며 배운 것을 난세에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스승에게 배우고 같은 책을 읽으며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해서 마음의 그릇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길을 열기 위해 공부하고 누군가는 남이 나를 앞지를까봐 두려워 공부합니다. 방연이 먼저 산을 내려가 위나라로 갔고 위해왕에게 중용되어 병권을 쥐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방연은 지위도 있고 군대도 있으며 명예와 입지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전장의 적이 아니라 어딘가에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방연은 손빈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고 그렇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질투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질투는 당신 옆에 앉아 당신의 뜻을 듣고 당신의 강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던 이로부터 생겨납니다. 당신의 재능을 모르는 자는 그저 당신을 무시할 뿐이지만
당신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당신이 그들을 앞지를까봐 두려워할 때 그 질투는 실로 위험한 것이 됩니다. 방연은 손빈을 위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어진 인재를 초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손빈은 자신의 능력이 쓰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안고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자신의 앞길을 꺾으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연은 만약 위의 왕이 손빈의 진정한 재능을 알아본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빈이 모반을 꾀한다는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큰 재능을 품고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손빈은 치욕스러운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가혹한 형벌을 받아 몸이 망가졌고 평생 그 모함의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자가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었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릇이 작은 자에게 그것을 드러내면 그 재능은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나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당신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뒤처져 있을 때는 미워하지 않던 이들이 당신이 앞서갈 가능성이 보이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친구라 부를지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능이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속 의리는 이익 계산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손빈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했습니다. 병법을 논하고 천하를 바둑판처럼 내려다보던 이가 자신을 해치려는 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정신 나간 사람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또한 매우 깊은 통찰을 줍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내가 제정신임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략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훗날 손빈은 위나라를 탈출할 기회를 얻어 제나라로 건너가 전기에게 중용되었습니다. 육체가 망가지고 수모를 겪었던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의 지혜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릉 전투에서 손빈은 아궁이 숫자를 줄이는 계책을 써서 제나라 군대가 날이 갈수록 탈영하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짓 신호를 위나라에 보냈습니다. 방연은 적을 얕보고 서둘러 추격했습니다. 험한 길에 다다랐을 때 위나라 군대는 매복에 걸렸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자는 결국 손빈이 조용히 짜놓은 판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나 때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잘못된 곳에 둔 재능은 화가 되고 잘못된 사람에게 준 믿음은 칼이 됩니다. 질투하는 자에게 너무 일찍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밤 숲속에 등불을 내걸어 좋은 이들이 찾아오기도 전에 맹수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진실 하나를 배웁니다. 나를 잘 안다고 해서 나를 아끼는 것은 아니며
나와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칭찬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이 자신들을 넘어설 때까지 기꺼이 참아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를 만나기 전에는 날카로움을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세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옹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에게 비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자신이 평범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타인에게 파악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그저 난 네가 못할 줄 알았는데라고 툭 던지면 당신은 곧바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너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바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펼쳐 보입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척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계획, 관계, 앞으로의 포부, 심지어 약점까지 다 쏟아내 버리지요. 타인의 경멸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에 일일이 반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자신만의 호흡을 잃지 않는 것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귀국자의 종행과 사유에서 지혜로운 자는 한 사람이 하는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의 그물망 속에 서 있는지를 봅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나아가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내가 돋보이면 누가 자기 몫을 잃는가? 누가 밖에서 묵묵히 남을 조종하는가? 누가 나를 칭찬하여 내 속내를 드러내려 하는가? 누가 나와 친한 척하며 내 기회를 가로채려 하는가? 세상의 적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지만 웃으며 다가오는 자가 다 친구인 줄 알고 실패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때가 왔을 때는 정신을 차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세가 오를 때는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우고 힘이 강해졌을 때는 그릇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4가지 어려운 관문입니다. 고통은 참아내도 유혹은 참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참아도 칭찬받는 것은 참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도 조금만 성취를 얻으면 오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실패했을 때는 품격을 지키다가도 성공하고 나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의해 다른 족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귀국자는 자신을 먼저 알아야 남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를 만나고 싶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어디에서 무너지기 쉬운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할 때 쉽게 평정심을 잃는다면 남들은 당신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함정에 빠뜨릴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다면 칭찬 한마디에 당신은 마음의 빗장을 모두 열어버릴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면 남들은 냉담한 태도만으로도 당신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빠른 기회에 눈이 멀었다면 달콤한 약속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뒤따를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약점을 안고 삽니다. 자기 약점을 모르는 자는 때가 와도 그것을 화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기회뿐만 아니라
유혹도 함께 찾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세력이 커지면 누군가는 협력을 제안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내밀며 누군가는 도움을 청하고 또 누군가는 아첨을 떨겠지요.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을 빌리려 하고 누군가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며 또 누군가는 당신의 성공 뒤에 자신의 목적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미는 손길마다 모두 선의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끌어올리려는 손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당신의 무게를 재어 훗날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귀국자의 겸세술 글소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남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남의 손에 노란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지요.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말고 비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말며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압박이 들어와도 성급히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너무 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마십시오. 누군가 고의로 도발하더라도 그들이 대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결정짓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때는 마치 거대한 물살과도 같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배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지만 승리에 취한 뱃사공은 그 거센 물결에 배를 뒤집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이 잘 풀릴수록 조금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주목받을수록 더욱 자신을 감추고 신중해야 합니다. 큰 기회가 올수록 더 꼼꼼히 살피십시오.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을 그곳까지 이끌어준 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고도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단지 아픔일 뿐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멸시받던 과거에만 매여 복수심에 불타는 이는 마음이 좁아질 뿐 깊어지지 못합니다. 어둠을 지나왔으면서 빛을 잡자마자 남의 눈을 찌르는 사람은 사실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위치만 바꾸었을 뿐이지요. 진정으로 때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이겼음을 세상에 떠들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독한 말을 내뱉지 않지요. 누군가 자신을 아프게 했던 일을 잊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를 무시했던 이들에게 복수하려 애쓴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시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해진 사람은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장 큰 승리는 남을 고개 숙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이들도 나름의 공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칭찬에 기대어 살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었으니까요. 당신을 버렸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희망을 타인에게 걸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지요. 당신의 공을 가로챘던 이들도 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일에는 흔적을 남기고 선의에도 경계가 있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배신했던 이들조차도 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은 이익을 통해 보고 정은 시련을 통해 확인하며 인품은 서로가 필요 없어진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쳤으니까요. 삶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깨우칩니다. 다만 누군가는
깨달은 뒤 독해지고 누군가는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귀곡자의 모략 속에 담긴 거심기 심과 도심더 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심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동기와 이익,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세상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도심은 그 지식을 이용해 남을 해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거심만 있고 도심이 없는 자는 간사해질 뿐입니다. 도심만 있고 거심이 없는 자는 순진하여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긴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선의를 품되 경계를 두고 사람을 믿되 사람을 볼 줄 알며 때를 붙잡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모략은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함부로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무시당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결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씨앗이 싹트기 전에 차가운 땅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기적을 기다리듯 멍하니 앉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능력을 기르고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실력을 닦는 것입니다. 계획은 말하지 말고 품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인지,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파악하십시오.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설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침묵하여 형세를 지키고 언제 말하여 판을 결정할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세월을 두려워 마십시오. 뿌리는 깊을수록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더디 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천천히 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남들이 앞서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는 사람이 반드시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일찍 웃는 자가 끝까지 웃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평합니다. 결코 가장 요란한 사람에게 성급히 왕관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말없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외로움으로, 무시당함으로, 실패와 비난, 그리고 지체됨과 닫힌 문들로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는 뒤처집니다. 하지만 시험을 견디며 더 깊어지고 신중해지며 굳건하고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바람이 바뀌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과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믿지 말고, 모든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찾아온 성공에 어둠 속에서 단련된 당신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늘도 길을 비켜줍니다. 하지만 하늘은 길이 없는 동안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을 비켜줍니다. 수년간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하늘은 문을 열어줍니다. 하늘은 묵묵히 찢어진 돛을 기워온 사람에게만 바람을 보내줍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면 힘을 비축하고, 때가 왔다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때가 무르익었다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때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다면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깊은 내공과 굳건한 마음, 그리고 수많은 긴 밤을 견뎌온 침묵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